네, 206쪽부터 시작하는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연관이 있어서 같이 등장하고요. 대공황과 전체주의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에 찾아온 경제 대공황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요. 대공황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워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좀 침략함으로써 자기네 나라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러 나라들이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이 좀 수정된 그런 경제 정책인 아무튼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런 걸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뉴딜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블록 경제의 경우는 여기에 우리 옆 페이지의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각 그 자기네 나라의 식민지들과 함께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자기네 나라에 생산된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이거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밑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조금 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책에 써두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제목에 밑줄을 쳐봤고요.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이런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름 경제 대공황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늘어나서 물건이 많은 데 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재고가 쌓였고, 그런 재고는 기업의 손해로 돌아오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뉴욕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런 미국의 경제 공황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적으로 대량의 실업이라든지, 대량의 그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공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노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두 번째 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이 경제정책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노동자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그런 기본 틀을 수정하려고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네요.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이 뭘 얼마나 생산할지, 뭐 누가 돈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자유방임주의였거든요. 애덤 스미스 기억나십니까? 예, 자유방임주의였었는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 말고 조금 가끔은 보이는 손이 경제를 좀 만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라들이 블록 경제를 형성함으로써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쁜 예. 이런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베르사유 체제가 독일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독일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베르사유 체제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다소 이기적이더라도 독일의 이기적이더라도 독일이 살고자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나치의 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독일 내부의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봤어요. 두 번째 줄에서 무슨 내용 나오냐면 이탈리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탈리아의 당시의 독재자는 무솔리니라고 많이 알고 있죠. 무솔리니의 정당은 파시스트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죠. 여기에 밑에 이제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모습과 그리고 각각의 그런 연설 중에 일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자기 나라 내부의 어떤 국민들의 권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억압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그런 전체주의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게 나치의 그런 활동들이고요. 비밀경찰 게슈타포도 유명하고요. 유태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본 전체주의의 피해자는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은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만주를 중국을 침략하였고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 조직했던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여기서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옆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군사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사상을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의 모습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명분을 공산주의에 우리는 반대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 세 나라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벌써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조짐이 보이죠. 여기에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했던 노력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했던 노력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